엑스르프 타임즈 2022년 11월 25일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인데요. 218표가 과반수 이상이었는데 공화당이 220표로서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 상원은 그 공화당이 한석 부족한 거로 돼 있어 가지고 민주당의 상원 쪽은 민주당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지사나 시장 선거 모양인데 거버너즈라는 게 공화당이 이 두 자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뭐 12월 달 뭐 언제 그 초순 정도나 돼야 확정된다 뭐 이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회사회의가 일본 주식 그 5대 주를 그 110억 달러를 그 투자했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테론 모하메드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의 이토츠, 마루베니,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많이 들어본 종합무역상사들인데 포지션을 그 6.2%에서 6.8%로 6.8%로 강화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소고 쇼사라는 게 저는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종합무역 상사들이 광업, 에너지,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특히 그 올해 그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에 크게 이익을 얻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배당을 좀 많이 받으려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틀리 풀이라고, 모틀리 바버 뭐 이런 그 매거진이 있는데 그 이미 그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버크셔 회사회의가 그 이 대만 TSMC, 여기 뭐 C는 그 생략이 되어 있는데 뭐 0.14% 그 내려간 거를 요 날짜에 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41억 달러 이상을 사들였는데 41억 달러면은 포지션이 그 몇 프로인지 여기 그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처럼 포지션을 좀 소유 비율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어디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 왜 샀냐 그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TSMC 회장이 미국 그 버지니아 주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공장 그 최첨단 그 공장을 짓겠다 발표가 나오면서 이 그 사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또 인사이더의 킴벌리 레너드라는 기자가 플로리다의 최고 의원들은 디산티스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그 이탈리아계 주지사인데 주지사직을 사임하지 않고도 2024년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주법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산티스라고 발음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은요, 25일, 25일이 언제 25일이면 오늘은 아닐 것 같은데 어저께인가, 그쪽이 날짜가 먼저 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관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10월 25일일지 모르겠지만은 공화당 유대인 연합 회의에서 자유는 플로리다를 이끌면 최고의 군림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드산티스 주지사가 유대인 연합에서 그 연설하는 그 장면을 그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힐이라는 데서 2024년 트럼프에 도전할 공화당원 7명 해가지고 나왔는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뭐 자기는 그 트럼프가 나가면은 자기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펜스 전 부통령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폼페오 그 국무장관 했던 그 차를 많이 뺐죠. 당뇨가 걸려서 빠진 건지 자기 본인은 그 운동에서 뺐다고 그러는데
국무장관 할 때는 운동할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요거는 어디서 연설했냐 그러면은 그 정치 및 달걀 모임이라는 건데, 이런 모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적인 거 같죠. 세인트 안셀 이게 무슨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성인 뭐 이런 뜻인 모양인데, 안셀름 참 뭐 저는 솔직히 뭐 좀 영어가 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레리 호건 그 메릴랜드 주지사가 또 그 금요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 유대인 연합 연례 지도부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도 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별도 그 주지사 선거에서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 들어본 얘기면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어쨌든 공화당 유대인 연합의 얼굴을 내밀어야 된다. 트럼프도 가서 그 연설을 했다는 얘기를 옛날 뉴스를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CFR이라고 미국 외교협회라고 그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집단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가서 얼굴 도장을 찍어서 낙점을 받아야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관심이 가는 것은 미 메릴랜드 주지사, 이죠. 이렇게 뭐 뚱뚱한 분인데, 그 부인이 이제 그 한국계 부인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11월 22일자 김치의 날을 선포했다. 그리고 한국과 유대를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한국계 부인도 김치 담그는 영상을 올려 주지사 관저인 김치 냉장고가 있다. 연합뉴스 이상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뭐 우리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또 그 결혼을 하면은 괜히 우리가 그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한국 사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저기 유대인 연합에 가서 연설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중간 선거고 2년 후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써 4년 이 임기다 보니까 벌써 이제 레이스들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이제 한 6개월 됐으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 그런 얘기는 뭐 우리나라는 한 4년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야 뭐 조금 나오는 정도 아니겠는가 싶어요. 과연 차기 대통령 후보감들이 우리나라에 누가 이 기억이 별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엉뚱한 데서 하나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또 김치의 날 선포하는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스위스는 총기 소유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 이것이 스위스가 대량 총기 난사를 하지 않는 이유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힐러리 브루크 아스미 할룬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학생들한테 젊어서부터 그 총기 훈련을 한다 그러네요. 이게 뭐 이 중립국가로 돼 있지만 자신들의 그 방어 훈련이나 이 총 훈련 이런 거는 그 13세에서 14세, 17시 사이의 어린이들은 사격대회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터를 또 소개를 했네요. 거기다가 이제 그 스위스 대통령도 수시로 사격 훈련하는 모습이 게재가 됐습니다. 스위스도 모두 그 병역 의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모양이에요. 여자들은 왜 안 하지? 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 적대국에 있는 이 휴전 상태라면은 우리는 여자들도 군대 병역 의무를 지워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 32년 만의 방한을 위한 케냐 대통령과 회담, 연합뉴스 일본판 거를 가져왔는데요. 대통령에 취임해가지고 케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32년 만에 케냐 대통령이 왔다. 이제 케냐하고 우리 경제적으로 케냐도 무슨 지하 자원이 좀
많이 있기를 희망하고, 뭐 중국이 그 1대1로를 넘어서 아프리카에도 엄청 그 투자를 하고서 자원을 확보하고 뭐 그런 데는데, 우리나라가 그 유상 원조 협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돈은 주지는 않고, 뭐 이자가 있는 그런 원조를 하겠다, 그런 유상 원조니까 뭐 대가를 받는 그런 이제 교환 그런 건 모양이에요. 케냐하고도 뭐 잘 되길 바랍니다. 뭐 케냐 대통령도 똑대가 좋네요. 운동한 딱 보면 운동한 체격이네요. 뭐 했던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올해 9월에 취임해가지고 또 한국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또 이 뭐 케냐 대통령이 여러 군데도 다니겠지만은 뭐 한국을 방문했다는 거 또 중요하고, 여기서 보면은 그 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지다. 이게 이제 또 그 이 어떤 그 지정학적이라도 참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케냐가. 미중 반도체 갈등에 골칫거리 된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지금 뭐 골머리 앓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장비도 국내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삼성은 일부 공장을 또 폐쇄해 버렸잖아요, 이미. 그 뭐 TSMC도 뭐 미국에다가 공장 짓겠다는데, 한번 이 리스크 테이크 그 위험 감수를 하고 SK 하이닉스도 철수 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한 미국산 차에 연 100억 원 보조금 주고도 IRA 개정 제한 때 언급도 안 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현 정권의 그 아마추어리즘 같은 대응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냈네요. 2년 6개월간 2천억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그게 이제 그 뭐 이런 그 얘기들을 언급을 하면서 좀 뭐 수정 좀 해라, 이렇게 그 제안서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뭐 국제무역법상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담론적인 측면 쪽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실리에 입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한테 화상 회의를 하면서 한국의 뭐죠, 그 무슨 그 공장을 무슨 팩토리, 기가 팩토리 그거 공장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뭐 이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왜그 뜬금없이 그 일론 머스크하고 그런 화상 회의를 했지? 원래 저기서 만나려고 했었대요. 저 인도네시아 그 발리 G20 그 회담에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머스크가 일정 때문에 못 와가지고 화상회의로 대체했다는데, 우리가 뭐 니들한테 전기차한테 이 정도 했는데 좀 우리도 이 기브앤테이크로 뭘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상하이에도 이 사람은 짓고 있고 그렇고 그렇죠. 그 일론 머스크는. 김여정 윤 대통령의 막말 천치 바보 정권.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도 우리의 관역은 안 했는데 이제 서울은 우리의 이 표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 협박을 하고 나발을 불어댔다. 뭐 그 나발 불어댄다는 얘기는 뭐 이 북한에서만 쓰는 용어도 아니고 뭐 남쪽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죠. 나발 분다 하는 얘기는. 근데 이제 자군 어쨌든지 간에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그러니까 똘만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우리만 그러냐? 뭐 일본 애들은 안 그러냐? 일본 기지당한테는 왜 이런 얘기 안 하지? 우리보다 더한 애들인데, 걔네들은. 근데 이런 와중에 은근히 또 이런 뉴스가 있네요. 도발 총책 북 김영철에게 초청해달라 공문, 믿지 못할 이재명 행각 해가지고 경기도 지사 때 모양이에요. 2019년 경제 고찰단 초청 요청 공문, 발신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 간첩으로 몰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경기도 지사 할 때
장관, 이렇게 생긴 사람이죠. 네, 뭐 염색을 했겠지만은, 이 대비가 됩니다. 그 김여정이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것도 굽신거리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우리 굽신거린다 그러는데 얘들은 북한한테 굽신거리고 중국한테도 아마 굽신거릴 것 같아요. 얘네들은. 방위산업은 신종장 동력, 첨단산업 중추, 윤 대통령 최초로 방산 수출 전략 회의를 했다. 요즘에 뭐 방산이 잘 나가니까 이제 또 그 흐름을 타가지고 전략 회의도 주재하고 창원만이 아니고 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터 등을 찾아서 그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 얘기고 천무 지금 그 조립공정도 가서 구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현대로텀에 호주에 수출하는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은 하나 디펜스인가 그럴 텐데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그 폴란드 그 K2 전차 이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행기 앞에서 그렇게 수출 전략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가 그 방위 산업이 발달한 것은 그 북한하고 대치되면서 자주국방 기치를 내세웠던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왔다. 그것이 근간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됐다. 왜냐? 방위 산업을 발전하려면 중화공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 포항제철을부터 세우고 경부고속도로 뚫고 그거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역사적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 독재 정권이었다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인맥들은 그 어떤 국가적인 역사관이 뭐가 좀 뒤틀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만든 제트기가 곧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전투기가 될 것이다. 뭐 우리나라가 또 전투기 수출하는 데인데 옛날부터 이 중국과 파키스탄은 JF-17 전투기를 갖다가 주로 저기 개발도상국들한테 팔아가지고 수출해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매력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경쟁력 있게 조그만 비행기로 좀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 경쟁 시장에서 이 좀 이겨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이륙하는 다른 사진이고요. 어떻게 그 로켓가 그 측면에 붙어 있네요. 그 색깔이 참 뭐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보통 밑에다가 붙여 있고 뭐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 또 쏘는 모양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는 것을 멈추면서 인구학적 위기에 처한 한국. AP 김현진 기자인데 요즘 뭐 그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또 인터넷으로 많이 그 뉴스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계 그 언론기관에 많이 그 취직을 해서 한국에서 있으면서 한국 뉴스들을 좀 내고 이렇게 되면은 그 또 편집은 또 그 사람들이 또 따로 그 좀 자기네 영어에 맞게끔 또 이렇게 조정하고 편집하는 그런 기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유영 씨라는 분인데 할머니가 6명의 아이를 낳고 또 그 딸의 어머니는 그 두 아이뿐이 안 낳고 지금 제 나이 때 정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젊은 그 이유는 원하지 않는다. 아기 갖는 것을. 요거는 이제 그 제 집안 얘기인데 아버지 형제 자매는 2남 3녀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장남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모가 세 분인데 다 손이 고모예요. 그러니까 너다들을 뒤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4남 4녀 더 많이 두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6.25 전쟁 때문에 그 이 두 누나가 역병에 걸려서 그 죽었습니다. 그래서 6남매가 지금 이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저와 같이 고령화 중에 들어가 있죠. 제가 차남인데, 다른 형제들도 그 자식이 하나 아니면은 둘. 저는 그 아들 둘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벌써 고령화 세대인데, 아기를 그때는 이제 정책이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거에 또 우리는 또 충실히 또 따랐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고령자와 그 납세자 수가 줄면서 노동력 부족과 이제 복지 지출 증가 때문에 이제 나라가 어렵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분이 이소용 씨가 우리나라가 살기 쉬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암울한 고용시장, 비싼 주택, 성별과 사회적 불평등,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이동성, 요게 이제 그 좀 저는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그리고 잔인하게 경쟁하는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고, 이런 데서 애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얘가 그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그냥 애 낳지 않고 살고 개나 키우고 살자 이렇게 된다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8살 그 부인이 애들을 이번에 5명째 낳는다. 그래서 그 무료 임대료 없는 아파트를 안양시에서 제공했다.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국가에 애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5째가 있는데 애들 크는 거 보고 서로 물고 뜯고 뭐 경쟁하는 걸 보면 그게 애들이 한테 사회성을 또 키우고 뭐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그 5명까지 낳겠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뉴스를 이렇게 그 김현진 AP 김현진 기자가 그 제가 엉뚱한 발상인지는 모르지만은 남북 통일이 해결책 아닐까. 그 이제 남북 통일이 돼서 경제 교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신분제도가 거의 그 철폐가 됐죠. 물론 이제 일본 귀족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귀족 자기를 받은 애들도 있지만은 그런 쪽도 있지만은 그 다 친일파로 분류될 수 있겠죠. 귀족 측만 친일파로 불러야지 그런 생각도 이미 있습니다만은 옛날 양반 중에서 일본 귀족이 된 사람들만 친일파로 규정하는 게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6.25 전쟁이란 것은 남북이 뒤섞이면서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신분제도가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노력을 하면은 뭐 옛날에 천민이었다 하더라도 뭐 농사꾼이었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은 재벌이 될 수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어떤 신분 계층이 생겨가지고 그 사다리가 오르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미리 올라온 사람들이 사다리를 걷어차 버려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못 올라가게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비유들을 좀 하고 있죠. 그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등등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중산층이 그래서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계속해서 중산층이 좀 더 키워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죠. 네. 한국 트럭 운전사들 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위태롭게 다시 파업. 로이터 박주민과 양희경 역시 그 저기 외국 그 언론기관의 우리나라 기자가 있습니다만은 요 밑에 나온 대로 기자들이 3명이나 되고 그 4명이나 되는데 신중하게 그 기사를 내는 거죠. 이 공동명의로.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이 두 사람이라는 사람이 또 그 이 영어에 맞게끔 또 편집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그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그 취재해가지고 하는 비용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을 이용하는 게 낫죠. 우리나라도 영어 뭐 어느 정도 다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써서 한국에서 있으면서 그 요즘 온라인 인터넷 시대에 충분히 가능한 그 새로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권력으로 한 번은 강제 해산을 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윤 대통령이 뭐 얘기하기 전에 이 국민을 그 볼모로 잡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인질범이다. 니들은 한국 경제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옛날이 아니고 그 스루프 퇴계 분석을 하면서 물류를 키워야 된다. 평가지표를 변경하면 사람들은 행동이 바뀐다. 물류가 재고 회전율을 조직 내 공동 책임으로 필히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화물연대 파업을 물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원천적으로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중국 건설 노동자 및 화물, 장비 기사들이 침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나 하는 것일까?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싸구려 건설 노동자들이나 또 이 타워 크레인, 뭐 그다음에 그 장비, 중장비 이런 기사들도 중국인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돈 벌어 먹고 있어가지고 한국 노총인가 그런 애들은 또 으쌰으쌰 또 그 걔네들 쓰지 말라 하는 또 그런 또 시위도 하는 거를 건설 현장에서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이런 것은 그 분명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해 먹으니까 말 잘 듣는 노조하고 관계없는 그런 그 중국 그 기술자나 그 건설 기술자들을 쓸 거 아니냐. 화물차 운전기사도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정치 목적의 이적행위고 뭔가 이 좌빨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정치 행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 내에서부터 물류 조직의 위상을 생산과 영업과 같이 대등하게 지위를 높여줘야 한다. 제가 젊어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일에 관여해가지고 물류 조직을 키워서 제가 있던 조직에서는 뭐 이런 그 화물연대 같은 데는 가입할 리도 없고 적어도 그 기사들은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부장급 월급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회사를 만든 그런 그 기획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기사들한테 그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은 제가 살게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과장이었거든요. 저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거죠. 부장급 월급이니까. 뭐 월급도 작게 받으시는 부장님께서 저희가 사죠. 그래서 그 기사들한테 술을 많이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샀습니다만은. 열심히 그 충성했죠. 왜 자부심도 느꼈고.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이제 조삼모사 같은 건데 보너스를 이제 일반 사무직은 연간 예를 들어서 600%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보너스를 본봉이 올라가면 이제 세금이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보너스 쪽으로 뭐 했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운전기사분들한테는 400%를 주는 대신 그 월급이 올라가죠. 그 대신 이제 연봉은 거의 같다고 보면 그러니까 월급이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느낄 때. 그러면은 학교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그 저기 영화 보면 그 대머리 배우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일반 관리직 아이들 우리 아버지 무슨 회사 과장이에요, 부장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운전기사 자식은 뭐라 그러는지 우리 아버지 월급 500 받아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건데 참 머리들 되게 나쁜. 이건 또 한국 대통령 파업 트럭 운전기사 단속 경고.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법에 이 정부는 운송 근로자들이 그들의 직장으로 강제 복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로이터 그 조이스 리, 이 조이스 리도 뭐 한국계 사람 같죠? 또 편집인 따르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기사를 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취한다면 한국 역사상 이런 지시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한번 그 해산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죠. 빌미 잘못 잡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반정부 시기까지 또 확대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그 해결책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자본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로이터 와다 다카히코와 키아라 레이카. 그러니까 로이터에서도 일본 내 뉴스는 일본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뉴스를 내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식량과 연료비 상승 때문에 많은 이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임금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억제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기자도 이제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강제적으로 월급을 뭐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뭐 시간급 뭐 이것까지는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이 우리나라보다 좀 뭔지 모르겠어요. 워낙 대비해서 또 높은지 아닌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름값 오르고 연료비 상승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못 먹고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화물연대 파는데 일본 같은 데는 그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오죠. 왜 그러지? 김값도 엄청 올랐을 텐데 왜 그러지? 국민성이 틀린 건가? 자관 그런 이런 비유를 해 보면은 뭔가 한국의 그 화물연대들은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지금 당하는 그 말하자면 행동대원들이다. 뒤에서 이렇게 인형을 그 줄로 이렇게 인형극 할 때 조정하는 작자들이 분명히 뒤에 포진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칩 수출 금지 조치가 중국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데이터가 시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분석 기사인데 트럼프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교훈 캐나다 외교정책 안내 해가지고 로이터의 스티브 쉐러라는 기자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중국 주기에 동참한다. 캐나다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티르도 저기 캐나다 대통령인가요? 수상이라고 그러죠. 바이든하고 뭐 약수하는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이상 11월 25일 이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